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의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K리그 6라운드 전북과 인천 간의 경기에서 나타난 인천의 모습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지환 대신 이번엔 이재성이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다는 점입니다. 중원은 이우혁과 이문수로 꾸려졌는데 이우혁이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이문수가 이우혁에 비해서는 공격적인 역할을 맡으며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다만 인천이 선수비 후역습을 기본 전술 컨셉으로 잡고 나왔기 때문에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두 선수는 서로 거의 동일하게 전북의 중원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만석 감독은 이 중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조합이 잘 어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경기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홈팀인 전북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북은 기본적으로 좌측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인천은 우측 센터백인 김현수가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종 미드필더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나가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김정호 선수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 좌측 위주의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의 모습이 더욱 자주 보였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지난 시즌 안산에서 이만석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만큼 이러한 플레이에 상당히 익숙해 보였습니다. 인천은 점유율이 부족한 만큼 전북만큼 많은 시간 공격 작업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북과 마찬가지로 좌측을 노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좌측 윙어 김호남과 좌측 윙백으로 나선 김성주가 특히 공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전북의 골문을 수차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은 인천의 센터백 라인까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며 빌드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비 실책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몇 차례 효과를 거두긴 했으나 인천은 딱히 수비 상황에서부터의 빌드업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잘 대처해냈습니다. 중원에서 이우혁이 빌드업 과정을 돕기 위해 내려오긴 했으나 전북이 압박을 풀어내기에는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인천은 골키퍼 정산에게 백패스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 이때 정산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좌측면으로 크게 볼을 보냈습니다. 이를 김호남이 받고 뒤에 김성주에게 백패스를 한 뒤 김성주가 크로스를 통해 문전 혹은 반대 방향으로 큰 전환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식의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패턴을 보이며 전북을 위협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3톱의 측면을 맡고 있는 김호남과 이종욱의 롤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김호남이 상대적으로 중원 지역과 측면 지역까지 모두 왕성하게 수비 가담을 하는 반면 이종욱은 무고사와 함께 전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종욱은 전북의 좌측 풀백인 김진수가 앞으로 전진할 경우에는 함께 뒤로 물러나며 수비 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롤을 이만석 감독이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인천의 기본 포메이션은 3-4-3이었으나 김호남과 이종욱의 움직임에 의해 5-3-2나 5-4-1을 형성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공격 전개를 위해 김진수가 앞으로 많이 나오곤 했기 때문에 5-4-1을 인천의 기본 포메이션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압박 플레이에 있어서 인천은 전북처럼 센터백 라인까지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미드필더 지역에서까지 그들이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거의 하프라인 근처인데요. 전방의 3톱과 이문수, 이우혁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은 전북의 2선급 미드필더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걸어 빌드업을 원활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은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낮은 다이렉트한 공격으로밖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전에 전북이 무려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도 공격적인 면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못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센터백의 과감한 전진 패스인데요. 특히 김현수는 우측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곤 했습니다. 한 차례 오프사이드 라인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패스를 보이며 좋은 공격 찬스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대의 압박이 거세게 들어왔을 때 가끔씩 패스 미스가 나오는 점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반에 인천은 전반과는 반대로 우측면을 주 공격 루트로 삼았습니다. 전반 36분경에 교체로 들어온 우측 윙어 이현학과 정동인 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전술과 그에 따른 모습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에 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북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1-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참 괜찮았다고 봤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인천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수비에서의 PK 허용입니다. 수비를 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경기 중 3번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3번의 경기 모두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면 승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픕니다. 페널티 박스 내부 수비 상황에서 선수들이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길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후반 시간대에서의 체력 방전 문제입니다. 김호남 선수와 중원, 미드필더 선수들에게서 이 문제점이 두드러졌죠. 김호남 선수는 특히 현재까지 공격진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의 역할과 윙어로서의 역할 모두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훌륭히 수행해줄 수 있는 인천의 만능키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며 그 역량을 풀타임 내내 보여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호남 선수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패스맵을 보시면 김호남 선수는 마치 2명의 역할을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호남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력도 강화하게끔 공격 작업에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 작업에서의 부분 전술 부재 문제입니다. 세밀한 공격 작업에서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북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는 인천도 높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럴 때 공격 작업에 있어서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허무하게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북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무리하게 세밀한 공격을 전개하기보다는 이날 경기처럼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마무리를 짓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에 상대할 광주같이 전력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러한 공격 작업에 있어서의 부분 전술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측 윙백인 정동윤과 지현학 사이에서는 2대1 패스를 통해 침투에 성공하는 등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공격 루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북과 인천 사이의 6라운드 경기에 대한 분석과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